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광주 전남 10개 초중학교에서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백신 취약지대로 꼽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학생 5명 중 4명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어제 이 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 학생의 친구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목포에서도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주말 친척 결혼식에 다녀온 중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관련 확진자가 26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15명과 교사 1명, 확진된 학생들의 가족 9명 등입니다. 이틀 동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전남 초중학생은 10개 학교 51명에 이릅니다. 백신 접종을 뒤늦게 시작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광주 전남의 12세에서 17세 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44% 정도,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각각 12.3%와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부모와 형제가 감염의 위험에 놓이게 되고 또한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동선이 많아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방역의식이 많이 느슨해졌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내일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오늘 광주 전남 230여 곳에서 예비 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고등학교와 기타 원서 접수처 등 230여 곳에서 열린 예비 소집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운동장이나 강당 등에서 진행됐으며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험표 배부와 시험장 안내 등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광주 전남의 일반 시험장은 84곳이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병원 등의 별도 시험장도 9곳 마련됐습니다.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의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산단 주변 마을에서 자석을 땅에 대면 철가루가 묻어나고 배추에도 시커먼 철가루가 쌓여 있습니다. 피해 마을 주민들은 철가루가 온통 범벅인 상황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KBC 취재진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 국가산단 사이에 자리 잡은 여수시 묘도동의 한 마을을 찾아가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특별취재팀 이형길 기자입니다. 여수시 묘도동 온동마을의 한 주택입니다. 이중창도 모자라 창틀 사이사이를 테이프로 막아뒀습니다. 시커먼 먼지가 쌓여있는 창틀에 자석을 가져다 대니 쇳가루가 따라 올라옵니다. 창문마다 커튼까지 쳐놨지만 아침마다 방바닥을 닦으면 시커먼 먼지가 묻어나온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테이프를 창문을 이렇게 막아놓고 문을 못 열어놓고 살아. 맑은 공기를 못 마시고 산다니까 창문을 못 열어놓고 살아. 쇳가루가 어느 정도인지 집 앞 화분에도 자석을 대봤습니다. 자석을 대보니 화분 속 흙이 들썩이고 자석을 흙 속에 파묻으면 쇳가루가 우르르 따라붙습니다. 마을회관 옥상에도 빗물이 증발한 우수통 바닥에도 시커먼 잿가루와 반짝이는 쇳가루가 눌어붙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되면 공해 그걸 봐야지. 우리 말로 해서 그 인정이 되겠습니까? 대기오염 물질은 농작물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루 전 물을 퍼와 작물을 씻었다는 배추밭. 배춧잎 사이를 열어보니 시커먼 먼지와 철가루가 쌓여 있습니다. 농산일을 나갈 때마다 매일 분진과의 싸움입니다. 나락을 이렇게 벼봐도 손으로 이렇게 기계 들어갈 자리나 이렇게 갓을 비우면은 옷이고 얼굴이고 새카맣게 분진이 묻어요. 고추를 따러 나온 농민은 새 장갑을 끼웠는데도 시커먼 분진이 장갑 곳곳에 묻어났습니다.
먼지가 막 들어간 게 가려 검은 가리가 된 게 가렸고 이게 아이고 말로 다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여수 묘도의 환경 대기질을 조사해보니 철 성분이 인근 지역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간 비슷한 조사가 이어져 왔지만 주민들에게 결과를 알려준 조사는 이번이 유일합니다. 조사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 조사 결과를 그 주민들에게 좀 달라 하면은 그게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철가루나 석탄 분진 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유해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나주에 이어 강진의 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강진군 신전면의 종오리 농장 정기 정밀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종오리 2만 4천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나주시 세지면의 유경오리 농장에서도 올가을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광주시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A군과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구 등 8명 중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인 알코올 농도 0.04%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려시대 청자와 도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던 가마터 3기가 해남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120여 개 가마터가 밀집한 최대 생산 거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남군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26m 길이에 이르는 진흙가마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이후에는 도기를 주로 생산하던 고려청자 가마입니다. 문화재청과 해남군이 지난 8월부터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청자 요지를 발굴한 결과 이곳을 비롯해 고려청자 가마터 3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폐기된 도기와 자기를 쌓아두던 폐기장 3곳과 흙을 채취하던 토치장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모두 일상생활에 쓰이는 접시와 유병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던 가마터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한 그런 청자들이 많고 품종도 아주 다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에 아주 딱 최적화된 그 아주 필요한 수량들을 여기서 제작해서 바다에 실어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로 강이나 저수지와 인접해 있는 다른 가마터와 달리 해남 진산리 일대 가마터는 해안에 맞닿아 있습니다. 6km에 걸친 해안선을 따라 가마터 120여 곳이 밀집해 있어 이곳에서 생산한 청자를 곧바로 배로 실어 나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고려시대 난파선인 완도선과 군산 12동 파도선 등에 실려있던 녹청자 상당수가 이곳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남군은 용역을 통해 이들 가마터의 보존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종합정비 계획을 세워서 학술 조사뿐만 아니고 보수 정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고려청자를 주로 생산하던 강진군, 전북 부안군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서 최대한 요소비료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수 장관은 여수 남해화학 공장을 방문해 비료 원료 수급 동향과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에서도 원자재 수급 안정과 비료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동계작물 재배용 요소 1,810톤을 특별 공급한다고 밝혔고 특별 공급분 가운데 1,000여 톤은 남해화학이 생산을 담당합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5.18 정신을 이어받아 양당구도 정치 등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와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한 뒤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온 힘을 바치겠다면서 자신과 새로운 물결이 양당 구도의 정치와 경제, 교육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5.18 구묘역으로 불리는 민족민주열사 묘역의 바닥에 박힌 이른바 전두환 비석을 한동안 밟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시민군의 대변인 윤상원 열사를 기리는 전시회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글과 수목, 사진으로 만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윤상원전에서는 모두 5개 공간에서 윤상원 열사의 일대기가 담긴 그림과 사진, 80년 5월 현장에 함께했던 동료들의 육성 인터뷰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부산과 울산에 이어 3번째로 열린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코트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건물 철거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조작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학동 사고 관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철거 하청업체 현장 소장인 28살 강모 씨는 현대산업개발 측이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이 사고 이후 업무 보고서를 파손한 뒤 버렸으며 사라진 철거 작업 관련 회의록도 현대산업개발 측이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조직 혁신을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시민과 언론인, 교수, 경제인 등 외부 인사 21명으로 구성된 미래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광주 비엔날레의 예술상품 관광화와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지난 4월 행사 도중 직장 내 갑질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혁신위원회를 통해 조직 개편과 노사 상생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